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곳은 이태원역 4번 출구. 매주 토요일 11시가 되면 이곳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한때 누군가의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이들에게 가족을 찾아주려는 이들. 지금부터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입양 캠페인을 하고 있는 토요일 오후. 어디 갔어, 선생님? 이곳 캠페인장이 갑자기 떠들썩해졌습니다. 하수구에 빠져 울고 있다 구조되어 온 아기 고양이 한 마리. 저희도 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들고 갈까요? 표창이에요? 네. 몸도 채 가누지도 못하고 눈조차 제대로 뜨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영양실조로 인해 몸이 많이 말라버린 아이. 별탈이 없어야 할 텐데. 안에 넣어놓을게요. 좀 먹어가지고 배 좀 불러줬어 이제. 아유, 좀 차려야지.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제쯤 죽었어요?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다음날. 예. 계속 이제 링겔 맞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 죽은 거예요? 애가 좀 일단은 탈진되고 먹지를 못해요. 계속 분유를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먹지를 않아가지고 일단 먹지를 않았어요. 죽었어요. 예. 차가운 별이 되어버린 아이. 거리를 떠돌다 캠페인장을 찾는 아이들에게는 때때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캠페인장 아이들 중에는 버려진 상처로 인한 거부감에 파양되어 돌아오는 녀석들도 덜어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경계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를 좋아하는데도 오죽게 그러니까요, 나아지겠지 했는데 한 번 그분한테는 얘기했는데 한 번은 딴 집에 키우다 가 갔다가 그 집 다 물리고 그래서 다시 또 온 적이 있어요.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몇 번 입양과 파양을 반복한 하늘이와 구름이 남매. 거기서 다시 중앙까지 그러면은 가서 피검사 처음부터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사상 중이네. 유기견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25만에서 많게는 200만 원. 우리나라 평균 반려동물 사육기간은 5년 미만이 51%, 1년 미만이 18%, 10년 미만은 16%, 아이가 죽을 때까지는 12%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종합검진, 심장사상충, 홍역 등의 질병 예방비에서부터 아이들의 사료값과 미용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일산에 위치한 제2 캠페인장. 이렇게 한번 문자만 보내주셔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진짜. 근데 소개를 안 시켜주시니까 입양이 안 돼요. 매주 주말만 되면 캠페인을 위해 거리에 모이는 봉사자분들. 찾아가요. 이들은 언제부터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일까요? 가까운님한테 부탁을 하든가. 7년 전에 제가 길에서 강아지를 주웠는데 발톱도 너무 길고 나이도 들고 털도 엉망이고 이게 딱 보니까 버려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내가 이제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밤에 너무 울어가지고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를 누가 참 잘 키우나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잘 키운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을 줬더니 그 사람이 개 먹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가보니까 애를 이렇게
그러니까 도살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도움을 구할 곳은 이제 경찰이랑 동물보호협회인데 동물보호협회 사람들이 가장 좀 적극적으로 막 나서줬고,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좀 어렵고 막 이렇게 막 놀라고 황당한 때 이렇게 동물보호 단체 대표가 이렇게 와서 도와줬으니까 나도 동물보호 단체를 위해서 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던 찰나에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님께서 주말에 한 번씩 명동에 나와서 개식용 반대 캠페인을 하시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기로 쭉 해온 거예요. 그렇다면 입양만이 이 아이들이 원하는 바람일까요? 매주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간다고 합니다. 진짜 이뻐. 약간 kop스야. 이뻐서 데려가면 안 돼요. 평생 키운다고 생각하고 데려가셔야 돼요. 다 샀는데. 얘를 지금 모든 장비를 다 사놓고 지금 노랑이도 이곳에서 입양을 간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애교 많고 귀여운 외모로 두 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노랑이. 노랑이는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파양되어 다시 돌아온 노랑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심하게 골마 벗겨진 피부, 지독한 악취. 입양 갈 당시 노랑이와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치료를 하겠어? 냄새가 아까보다 훨씬 덜 나는데요? 아까는 막 썩은 내 났는데 얘를 어떻게 했어? 데리고 있었지. 돈 없다고 병원에 안 데려갔대요. 죽어버린 피부를 제거하고 치료를 하는 동안 얌전하기만 한 아이. 책임지지 못하는 사랑이 남긴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시원한가 봐요. 가만히 있어. 알았어. 미안해. 어떡하니, 아가 미안해. 아가 미안해. 이런 노랑이 모습에 오히려 미안하고 속상한 봉사자. 노랑이의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주인이 오늘 데리고 왔어요. 보통 피부병이라고 하면 피부 바깥에서 그죠. 뭐가 생겨서 예, 예.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거꾸로 이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소독하고 약 쓰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 끌다가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대학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노랑이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길. 다시 노랑이의 병에 대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낭충증인데 전형적인 모낭충증은 또 아니고 네, 모낭충증이 지금 올 수 있는 범위도 이상하고 그쵸. 이런 데가 네. 지금 너무 깨끗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렇게 많이 넣으면 모낭충증으로 보는 경우는. 아니면 제가 뭐 치료를 도와드려도 되나요? 그게 제일 편하시나? 선생님께서요. 네.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흉터 있는 부분은 털이 안 나는데 다행인 거는 장모종이란 말이에요. 흉터가 안 나는 부분이라도 아, 다른 만약에. 데 털을 기르면 덮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네. 없으니까. 뭐 그거는 뭐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전혀 뭐 그렇죠? 제가 뭐 네. 예, 연구하고 네. 뭐 실험한다고 아. 그렇게 생각. 저는 그런 거를 경멸하는 수의사 중에 아. 한 명이에요. 저도 제 병원이 아니니까 그쵸. 제가 약은 함부로 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얘가 쓸 수 있는 약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입양 캠페인장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입양을 위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이 아이처럼 학대에 대한 기억으로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아이. 입양자뿐 아니라 수의사 선생님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뻐서 불쌍해서 인간의 잘못된 욕망은
개들에게 절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입양을 가지 못하고 오랜 기간 머물다가 동물보호법에 의해 원치 않은 안락사를 당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고통을 덜어주는 안락사를 할 때는 그래도 뭐 죄책감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들지는 않죠. 유기견 보호를 하면서 이제 아주 싸나운 애들, 성격적으로 이제 고쳐지지 않은 애들 이제 그리고 또 그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입양이 못 간 애들, 이런 애들은 많이 마음이 이제 아프죠. 왜냐하면은 성격이 안 좋은 애들은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안락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쓰는 그거, 걔는 고통을 받지도 않고, 그죠? 통증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질병이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사회적으로 좀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이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고 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 평균 약 3만 마리의 유기견들이 안락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개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의 임의대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따사로운 햇살 아래 사랑스럽고 활기찬 기다림, 그리고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네가 주인이냐고! 왜 나한테 말을 먼저 안 해? 한 송이의 꽃이 되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아픔을 홀로 이겨내며 다시 찾아올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 여기는 에린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에린원 유기동물 보호소.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유기견 사설 보호소로 그 개체 수만 3,000마리가 넘습니다. 일손이 모자란지라 주말에는 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봉사를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거리를 떠돌던 아이, 혹은 사람에게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요. 유기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소로 밀려드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호소 내에서 암수를 구별해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무차별적으로 태어나는 새끼들의 수까지 더해져 3,000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지 5년째라는 알라스카 말라뮤트 타이탄. 큰 덩치와 달리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몇 달 전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여 병원에 갔을 때 구강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쟤는 말라뮤트 저 안산에서 왔나? 안산에서 왔는데 내가 이제 수술하고 못 돌아봤잖아. 그 애가 이상하다고 보니까 막 입안에.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여기 시골 병원에 데려갔더니 뭐 가망이 없다고 안락사를 하더라고. 나는 안락사는 안 한다 그랬어. 오늘은 하반신 마비를 가진 백구가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는 날입니다. 백구에게 직접 맞춰진 것이 아니고 반려견을 키우는 한 봉사자의 강아지가 타던 것이라 그런지 몸집에 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됐어? 그냥 걸리잖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쪽인가 이렇게? 아닌데 이게 오는데? 그러니까 뒷다리를 얘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휠체어를 맞춰줄 상황이 안 된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처음 만져보는 애견 휠체어에 사람들도 백구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어찌 휠체어에 타기는 했는데 영 불편한지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않는 백구. 완전히 그냥 이걸 죽었어. 야, 이놈도 잘생긴 놈 새끼. 답답한 사람들은 직접 백구를 일으켜 세워 걸음마를 시켜봅니다. 안 돼, 이게 좁단 말이야. 그거 돈 넣는 거야. 이게 차대지 넓힌 거. 어떤 사연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지는 원장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디스크 증상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디스크 때문에 그 후지마비가 왔는데 지금 보기에는 그 휠체어가 좀 너무 작지 않는가. 그리고 저게 그 휠체어를 좀 약간 맞추고 그다음에 얘가 다리를 좀 뜰 수 있으면 또 그러면 이제 그 치료를 좀 받으면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과연 백구에게도 다른 개들처럼 보호소 안을 뛰어다닐 날이 찾아올까요? (3,000 마리의 유기견 중 몸집이 큰 대형견 아이들만 500마리.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대형견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몸집이 단지 크다는 이유만으로 버림을 받고 사람을 물어서 학대를 당하다 쫓겨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형 견사 한 켠에 자리 잡은 이 아이는 지난주 보호소로 들어온 바냐입니다. 보자마자 꼬리치며 웃는 모습이 커다란 덩치와 다르게 귀여운 녀석이죠. 아, 걔는 시청에서 내가 이제 시청에 있는 강아지를 뭐 막 아무데나 주잖아. 시골이라 이 저기 담당자들이 그 내가 막 난리를 쳤어. 그걸 못 주게. 아무데나 주면 잡아먹잖아 애들을. 이렇게 난리를 쳤어. 그래가지고서는 그 바냐가 그 시청에 있다가 5일 만에 우리 집 왔어. 우리 집 왔는데 개장사가 주인이 찾아온 거야. 근데 주인이 개장사야. 얘가 벌벌 떨어. 그래서 내가 이거 팔아라. 20만 원 달래. 15만 원에 팔아라. 그거 샀더니 애가 막 웃어. 좋아가지고. 그렇게 원장님 덕에 구출된 바냐는 알고 보니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임신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바냐를 위한 작은 선물로 밖으로 산책을 나가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일까요? 목줄을 끌어당기는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있는 힘껏 그 자리에 버티고 삽니다.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바냐를 다독인 끝에 바냐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몇 번이고 주춤하던 바냐를 어르고 달래가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안해하던 바냐도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계곡이 마음에 들었는지 한참을 계곡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냐. 그냥 갈까? 물놀이를 끝내고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 보호소에서 나오기 싫다고 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직 가기 싫다고 한껏 불쌍한 표정과 함께 고집을 부리네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아쉬움 가득한 모습으로 떠나는 반야.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서 개 식용금지 시위를 하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많은 동물보호 단체들은 유기견들의 대부분이 개시장으로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라 그래요? 대우기 사실래? 조금 작아. 10명이 살짝 넘지. 10명이면 요런 거 닦고. 요거 기름 먹고 저도 진짜 좀. 이 기름 먹고요. 걔는 다른 거 찔려가지고 기름이 없어야 되거든. 아니 법적으로 지금 막으실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가서. 자, 우리 질서 유지하는 게 우리 경찰이에요. 질서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어지럽히지 않아줬잖아요. 상대방을 과도하게 흥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는 진짜 왜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돼요. 법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법적으로. 지금 이게 저는 그러면 지금 자, 법 위반을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세요? 지금 남의 물건을 이게 빼- 자, 빼앗아서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건 자, 알겠는데. 저 따라오세요. 저 안쪽에서 한번. 싸! 하지 마시라고 했지 아무것도 않습니까? 없어요. 제가 제 차 앞에 들어간다는데.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혼자서라도 시위를 계속하는 동물단체 대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개고기가 아직도 그 취식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개고기는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문화라 하더라도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문화라고 인정했던 것들이 현재에 있어서 그 답습하지 않고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학대와 관련한 신문화는 이제 좀 더 긍정적이고 고통이 없는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강아지가 원래 막 사람 되게 좋아하고 막 엄마같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막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죽이는 게 너무 나빠서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유기견들 중 보호소에도 가지 못하고 개시장에도 잡혀가지 않은 개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 많은 들개들로 인해 이슈가 떠돌았던 북한산 국립공원. 이곳에 들개들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둘레길로 가는 게 또 둘레길인데 둘레길로 올라가면은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개 만나기가 좀 그것도 둘레길이야. 그리고 이제 옆을 조금 약간 타면은 개가 있어. 아 진짜. 북한산 관계자들을 통해 들개가 위치한 곳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요 아까 그 옆에 또 개 한 마리 또 있다. 개 또 있다 저기. 여기 나무 밑에. 산세가 험해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서 제작진은 이야기 속 들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참 사람을 경계하다가 숲속으로 몸을 숨기는 아이들. 인간에게 버려지고 산으로 올라가 이제는 인간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아이들. 이곳 들개들도 살 곳을 잃고 산으로 유입된 유기견들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들개들이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유기견들이 많이 와요. 유기견들 들개 되다시피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개들이 지금 이렇게 산개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줘요? 피해는 안 주죠. 그 개들이 뭐 특별하게 뭐 오히려 사람들 무서워해요. 좀 오히려 무서워하고 피하고 다니니까 물 일이 별로 없죠. 다시 찾은 에린 동물 보호소. 반야가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반야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네요. 수많은 파리들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반야.
원장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니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바냐의 아이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일단은 얘가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구나, 아니면 주위의 그 환경이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새끼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계속 경계만 하고 있는 거죠. 새끼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새끼를 물어갈까 봐서, 아니면 죽일까 봐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돌볼 시간이. 제가 돌볼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만 들자. 그래서 그렇게 파리가 꼬였어. 아, 못 보겠어. 아. 신경도 싸서. 세상에 나와 제대로 눈도 떠보지 못하고 별이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개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보호소 안에서의 이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아이들일 뿐이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놀며 다른 또래 강아지들이 누려야 할 행복조차 누려보지 못한 채 별이 되어버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모두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로 차디찬 땅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엄마로서 너무 진짜 미안해,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도 눈이 너무 애처로워서 못 떠나겠어, 내가. 너무 가엾어서. 진짜 내 몸은 만신창이야. 보호소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사라져갑니다. 야, 죽은 거 아니야, 야? 야, 죽은 거 먹을지? 여기다가 싸서 태워주자. 아이고, 내가 뭐 속상해, 강아지. 걔 손으로 보세요, 10몇 마리 죽는다. 에이씨.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떠나가 버린 아가야. 미안하다. 나를 놔두고 가버린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오지 않을까, 저 멀리서부터 나를 향해 오지 않을까 하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내일은 오겠지라는 희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절망으로 다가와 지쳐 쓰러집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것은 한때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었고 누군가의 반려였으며 누군가의 인생에서 유일한 기쁨이었다는 과거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노랑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 이쁘네. 오늘 촬영을 하는데 털이 젖어가지고 건조를 안 해놨는 거예요. 털이 안 맞아. 근데 저 자연스럽게 말려주세요. 안녕. 노랑이 안녕.
품 안에 내려오자마자 뛰어다니는 노랑이. 노랑아, 이젠 괜찮아진 거니? 얼굴 한번 보여줄래? 오랜만에 봤다고 새침대기처럼 보여주지도 않는구나. 노랑이의 건강이 호전될 때까지 임시 보호를 하고 있는 나유미 씨. 입구에 들어서자 노랑이가 반갑게 달려가서 품에 안기네요. 모낭충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평생 갖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모낭충이 치료가 안 돼가지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가지고 안락사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지어. 노랑이 같은 경우는 약물에 반응은 있었거든요, 확실히. 지금 호전도가 있는 거 보면은 약물에 대한 반응은 있어요. 다시 재발을 했으니까 얘는 약간 만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상태예요. 쉽게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상태라서 치료를 좀 더 해보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랑이의 경우 완치가 어렵고 계속해서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입양 생각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오래 갈 것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강아지를 기른다는 거는 사실 애 기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앞으로도 많이 들 거고, 되게 가벼운 생각으로 기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들 비용 때문에 제가 부담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낳는다면은 데리고 있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조금씩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얘를 책임을 못 지면 얘가 아픈 거고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병이 빨리 나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뿐만이 아니라 유기견으로 다른 데 입양을 가잖아요. 얘가 전에 한번 아픔이 있는 애잖아요.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고서 얘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이 됐으면 바로 병원을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기견을 입양해가는 친구들이 더 좀 얘네가 아픔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더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어요. 매년 수많은 아이들이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길 위를 떠돌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고 지저분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아이들 역시 거리를 떠돌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며 함께 살았던 누군가의 삶의 동반자로서 살아가던 반려견임을. 비록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눈을 감는 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행복하고 따뜻했던 기억만을 안고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차가운 세상에서 만나야 했던 우리와 이 아이들 모두의 공통된 바람은 아니었을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서는 보다 행복할 수 있기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그리고 책임까지 함께 가져가세요. 어쩌면 그들이 바라는 마지막 희망사항은 단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Fiesta. Hola, amigo, señorita. Hola, amiga, señorit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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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요요요요 날 찾지 마요. 저 태양이 날 부르네요. 잠시만요 나도 나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올게요. 전화기는 잠시 꺼놓고 음악은 크게 틀어놓고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며 랄라랄라랄라랄라. 날 찾지 마. Sorry I'm on a vacation. 이 순간만을 꿈꿔왔던 거야. 나도 그때를 따라 떠나고 싶어요.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나와 같이 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진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Fiesta. 오늘은 지길래 내일은 몰라.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골라. 자 놀지요 또 놀지요. 진짜 쓰러질 때까지 놀아보자. 지나간 얘기들은 이제 그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음악 이 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날 찾지 마. Sorry I'm on a vacation. 이 순간만을 꿈꿔왔던 거야. 나도 그때를 따라 떠나고 싶어요.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나와 같이 Let's go.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진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Fiesta. Hola, amigo, señorita.